자, 이런 퍼블리싱 하우스. 퍼블리싱 하우스면 출판사죠, 출판사. 출판사. 와, 출판사에서, 그리고 신문사에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뭐냐? 요 사실이죠. 이거. 자, 실수가 아니다. 그것이 end up, 결국 뭐뭇이 되기까지. 그지? 결국 뭐뭇이 되다. 결국 프린트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출판사나 신문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뭔가 프린트를 인쇄해서 내놔야 되잖아. 근데 그게 출판이 돼서 종이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 수정하면 되니까. 그치?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메일에서도 이거야.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꼭. 왜? 앞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내가 할 얘기는 이메일에 대한 얘기거든. 자,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너가 보내기 버튼이지, 이거.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만 않는다면. 그죠? 내가 막 욕을 썼어. 친구랑 싸우고 막 욕을 써놓고 카톡으로 전송만 누르지 않으면 지우면 괜찮아. 그치? 그 말인 거죠. 자, 네가 쓴 것은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스펠링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실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례한 언급일 수도 있고요. 명백히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 여기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왜? 보내지 않았잖아. 그지?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쓰고 막 욕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내지 않으면 된다. 계속 똑같아요. 만약에 너가 그것을 보내지만 않으면 너는 여전히 그것을 고칠 시간이 있는 것이다. 너는 고칠 수 있어요. 어떠한 실수라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실수를 한 거를 안 보내고 실수를 고친 걸 보냈기 때문에 뭐 모르지 아무도. 이것은 쉬워요. 더 쉬워요. 비교급이네. 자, 여기 이거 속담이다. 그지? 자, 물론 is easier said than done.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말은 행동보다 말이 쉽다. 이거지. 그죠? 자, 보내기라는 것은 너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이다. 그러니까 막 보내고 싶지, 막 누르고 싶어요. 하지만 너가 그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도 주제문 확실하게 해라. Make sure that 나 많이 나오죠? 그지? 확실하게 하다. 네가 너의 문서를 아주 조심스럽게 one last time 마지막 한 번 잘 읽어볼 것을 확실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보내지 말고 보내기 전에 꼭 검토해 라는 거지. 이메일 전송 전 재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자,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자, from A to B거든.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그것을 번역하자 라는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가봅시다. get past 하면은 지나가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 지나가게 해라. 뭘?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아,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반응을. 이거 뭐야? 내가 이미 해놓고 하지 말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만약에 아니야, 실망. 자, 어떤 실망이냐면 you are feeling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요. 시험이랑 연관이 돼 있어. 자, be linked to 뭐뭐과 연관되다. 자, 시험. 네가 패스하지 못한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뭐 때문에? 너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또는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냐면 네가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인터뷰할 때 되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을 말해서요. 또는 한
사람인데 네가 인상을 주지 못했어. 인상을 주다. 왜 뭐 때문이냐면 너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말해가지고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Accept that it's happened now. 받아들여라. 이게 지금 일어나 버렸구나. 어쩔 수 없이 뭐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 가치, 자 무슨 가치냐면 나 그거 하지 말걸. 이것의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너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Better, 더 잘. What to do next time.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지를. 그치? 나 그렇게 하지 말걸. 이랬으면 어째야 돼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걸 알게 된 거. 그거 하나는 좋은 점이야. 자, the learning pay off는 이득이거든요. 자, 이득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학습하게 되는 이득은 유용하고 중요하다. If only I, 이것은 virtual은 무슨 뜻인데? 가상의 이 말이죠. If I only, 자, 내가 뭐뭐 하기만 한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가상의 일이라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거 바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네가, 자, once 나오면 우리 항상 조심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항상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가정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일단 네가 그것을 work out, 파악했다면, 자, 뭐 할 시간이냐면요. translate it, 그것을 번역할 시간이에요. 자, 뭐라고 번역하는 거야? 과거에서 미래로. 나 이거 하지 말걸. 이렇게 과거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미래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음번에 내가 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땡땡땡 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실망, 과거에서는 유용한 이득. 그게 뭐야?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지 말걸. 후회 하지 말고 이거지, 주제문. 그 다음에 22번. 자, 만약에 네가 아주 깊게 무언가에 대해서 care about 하면 신경 쓰다, 아주 신경 쓰고 있다면 너는 place 두는 거잖아. 두다. 자, 어디에다 두는 거야? 너의 능력에. 뭐 하려고? succeed, 성공하려고요. 그 어떤 걱정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너의 능력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성적 잘 받는 1등급 받아야지,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가치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그치? 내가 1등급 받으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겠잖아요. 자, internal pressure이니까 어떤 내부적 압박감인데요. 네가 너 스스로에게 둔 압박감이야. 내가 나한테 막 부담을 주는 거야. 뭐 하려고? 성취하려고.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잘 하려고 해주는 이러한 압박감은 평범하고 그럼 뭐 유용한 거예요. 그치? 어느 정도의 압박감이 있어야지. 너무 막 공부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저렇게 어느 정도의 압박감은 좋다라는 거야. 하지만 너가 의심을 하게 해요. 자, 너의 능력을 의심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을. 근데 그 부분이 니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너한테 되게 중요한, 거기에서의 나의 능력 의심해. 그러면 너의 자기 가치는 suffer, 고통받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가치가 고통받는 거야. 상황은 아주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우리 각각에게. 근데
자, 기반을 두는 건데 어디에다 기반을 두는 거냐면 자, whether or 나서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든지 거기에 기반을 둬서 우리 각각에게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위에 2번 문장에서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의 자기 가치가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3번에서요. 이런 상황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 너 어떨 때 스트레스 받냐면 그 의심, 그들이 누구지?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뭘까? 요 시츄에이션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 시켰는지 안 시켰든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기반을 둬서 우리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it is not the pressure. 압박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수행하는 압박감. 얘가 주어고요. create가 동사야. 그래서 여기서는 it that 강조 구문이지. 너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은 그 압박감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나 1등급 맞아야지 해가지고 막 밤에 맨날 막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압박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거죠. 너를 괴롭히는 것은 여기도 강조 구문이야. it is that을 빼보세요. 자, 자기 의심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정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뭐로써 또 보게 하냐면요. reflection, 반영으로요. 자, 무슨 반영이야? 너 자신의 shortcoming 하면 단점이거든. 그럼 단점으로 여기 간다는 거지. 그럼 봐봐. 의심을 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랬잖아. 의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의심이 나를 스트레스 주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의심이 뭘 하게 하냐?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정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해서 어떻게 해? 너 자신만의 단점으로 반영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치? 엄청 나한테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게 한 다음에 나의 단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너의 강점을 보는 거죠. 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자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예요. 그런데 덜 할 것 같네. 그치? have doubt 덜 의심할 것 같아요. 너의 괴로움의 자원을 이거지. 그러면 강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덜 의심한대.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의심.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자체의 압박감이 심한 게 아니라고. 그지? 내 능력에 대한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나의 단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 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 의심이 제일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번. 자, 2명의 사람이 are involved in 관련이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고 어떤 개방된 열려있는 대화에 그죠?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련 있다 어디에 참여하다. 자,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정보의 흐름이 앞뒤로 흘러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보를 주면 얘가 그래 하면서 지도 무슨 정보를 주고 이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부드러운 교환이었어요. 정보의 교환을 말하겠지. 자, 그 중에 한 명이요.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 자, drawing on은 이제 그려오는 거지. 그림을 그려서 오는 거야. 그지? 그려오는 거야. 근데 draw 뒤에는 on이 붙어 있잖아. draw가요, 우리 그리다 말고 무슨 뜻도 있어? 끌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요. rely on이랑 같아요. rely on, 의존하다지. 그지? 자, 그 각각의 한 명이요.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since는 때문에라고 해석되네. 때문에. 자, pace, 속도요, 속도. 그 교환의 속도가 그들의 기억만큼이나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막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각각의 사람의 머리에서는 자기가 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대화를 막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바로바로 나와.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고등학교 때 하면서 막 말해주는 거야. 근데 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요. 거짓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반응은 will come more slowly. 더 천천히 나온대. 왜냐면 뇌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정보 새롭게 발명이지. 새로운 발명이잖아, 그게. 이야기 거짓말. 여기서는 거짓말을 가리켜요. 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 거짓말이 세부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많잖아. 그치? 뭔가 좀 의심을 살만하면 안 되니까 처리하느라 바빠. 뭐보다 그냥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recall, 다시 불러일으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치?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랑 머릿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랑 시간이 뭐가 더 많이 걸리겠느냐라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As they say, 그들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라는 게 모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요. 6번, 7번이 다 중요하거든요. 다 표시해버립시다. 자, 너는 알아차릴 거예요. 이 시간의 지연을. 언제? 자, 이 시간의 지연은 뭐지? 왜 생기는 거지? 이거지. 이걸 알아차린대. 언제? 너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랑. 그 누군가가 making things up,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들이 go, 진행하면서. 그치? 쟤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냥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냐? 다른 사람이 아마 reading your body language, 너의 body language를 읽을 수도 있어. 그치? 또한 as well은 also랑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have to pause, 멈추다. 멈춰야만 할 것이다.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또한. 그치?
거짓말하네 라고 내가 눈치를 챘어.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눈치챘다는 걸 또 눈치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잠깐 멈출 때가 됐구나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인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거짓말에 대한 뇌의 반응 속도 빨라 느려? 뇌의 반응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그죠? 그지? 막 그 거짓말하면 막 코를 만지거나 뭐 눈동자를 뭐 굴리거나 이런 걸 여기서 말하는 아까 바디랭귀지인 거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속도가 느리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24번. 자, 생각해봅시다. 잠깐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너가 샀어. 산 것이에요. 산 것. 그지? 너가 산 것. 그런데 또 어떤 것이냐면 얘도 얘를 꾸며. 네가 자, never end up ing. 결코 하지 않다.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봐. 옷, 아이템 있니? 네가 절대 입지 않는 것. 책 있니? 네가 절대 읽지 않는 것. 어떤 전자장비 있어? 근데 절대 그것을 박스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 것. 그죠? 문제집 사놓고 안 푼 문제집 되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추정됩니다. 어느 정도로 추정되냐면요. 자, 호주만 보더라도요, 평균적으로 밀리언이 얼마야? 10억이거든요? 그럼 10억, 100억, 108억 맞네요. 108억이네요. 108억 정도의 호주 달러를 쓴대요. 매년 어디에다가? 상품에다가. 그런데 그 상품이 뭐야? 절대 안 사용해. 그지? 근데 이거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 전체 정부가 쓰는 돈이래요. 어디에다가? 대학이랑 도로에. 그래서 1년 예산 중에 대학이랑 도로에다 쓰는 예산을 전부 다 사람들이 물건 사서 안 쓰는 물건에 사는데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또 평균적으로 호주 달러로 1250달러 정도 되는데 각 가정으로 따지면 그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뭐 미국 달러로 1156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원? 140 정도 되겠네요. 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산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나서 sit there, 거기에 앉아 있어요. 물건이 거기 가만히 있는 거야. gathering dust, 먼지만 모으면서. 앉아있는 그 물건. 그럼 이 물건도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들이잖아. 이것들은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쓰레기는 왜 쓰레기냐? 돈의 낭비, 시간의 낭비, 그리고 어떤 뭐 순수한 rubish가 뭐야? 쓰레기죠, 쓰레기.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쓰레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쓰레기다. 자, 이 클리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자, observe는 원래는 관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말하다라는 뜻을 써요. 말하다, 언급하다. 자, 해밀턴이 말했어요. 그 물건, 우리가 산 물건과 what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사이의 차이점은 낭비이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산 물건, 그다음 내가 사놓고 쓰는 물건, 사놓고 안 쓰는 물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나는 낭비고 하나는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 글의 소재가 낭비예요. 그럼 낭비라는 게 어떤 물건이라는 거야? 이걸 낭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매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 자, 비록 보통 올바른 방식이 있대요. Ho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 어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 악기잖아.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데에는 올바른 방식이 있지만, 그죠? 있죠.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 뭐 할 때? 시작할 때. 지시사항은 접속사네요.
그들이 are not toy,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여기 1번 여기 2번이 병렬 구조지. 그들이 자 반드시 be looked after. look after는 원래 관리하다라는 거니까 be look after 하면 수동태잖아. 관리되다겠지.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잡는 방법, 뭐 연주하는 방법 중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악기가 장난감이 아니다. 악기는 관리되어야 한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허락해라. 자, 명령문이에요. 허락하다. 자, 뭘 허락하냐면 여기 투부정사 써야 되지. 아이들의 시간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래요. 뭘?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연주하는 방식을, 악기를. for themselves 하면은 그들 스스로. 뭐 하기 전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이렇게 바이올린이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라는 거 보여주기 전에 아이들한테 악기를 주고 이걸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뭐 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음악적 exploration, 탐험에 있어서. 자, 올바른 연주는요, comes from 어디에서 오냐면요, 욕구에서 와요. 어떤 욕구야? 가장 적절한 소리의 질을 찾으려는 욕구. 또 찾으려는 욕구예요. 여기 그럼 여기 find랑 병렬이겠지?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 여기서 원은요, 불특정 한 사람이에요. 불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제력을 갖고 연주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악기를 잡는지 알았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알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자세가 편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악기와 음악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이거 컴플렉스는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복잡해져감에 따라 적절한 악기의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동명사 뭐가 된다? 점차 relevant 하면은 뭐 관련된 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련됐다는 거니까 의미를 갖는다죠. 유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 두 군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기 1번 문장의 절반 요거랑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악기를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 줄 때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럼 첫 번째 요거랑 자, 가격. 무언가 어떤, 자, 펀더멘탈이니까요. 근본적인 어떤 것에 가격이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질 때, 전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주제문이네.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어떤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같은 거. 근데 이제 사실 뭐 쌀이 그렇게 주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chances are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사실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돼요. 너는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너는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중이다. 어떤 종류의 인공의 조명 아래에서. 그죠? 여러분 지금 인공 조명 아래에서 책 보고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너는 아마도 never thought about 생각해본 적이 없을걸? 뭐에 대해서?
whether using 자, 이 인공 조명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읽을 때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 주어네. is worth it.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불을 켜고 지금 공부를 할 건데 이게 불을 켤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지? 왜냐면 빛이라는 것은 이 빛 조명이라는 게 너무 저렴해서 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서. 그지? 우리 그냥 필요하면 조명 불 켜면 되죠. 하지만 1800년대예요. 800년대 초반에요. 얘는 자 비용이 들었어요. 너에게 비용이 들고 냈어요. 400배예요. What you are paying now. 너가 지금 지불하는 것에 400배를 지불해야 됐대. 똑같은 양의 빛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 요금이 2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로 계산해보면 800만 원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 가격에 800만 원이야. 전기세 한 달에 80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너는 would notice, 알아차리겠지. 그 비용을.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두 번 생각하겠지. 이 인공 조명을 켤 때 책을 읽으려고. 과연 내가 800만 원을 주고 이 책을 읽어야 할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불을 켜고 책을 읽겠어요? 아니면 책을 안 읽겠어요? 안 읽지. 그지? 800만 원 드는데. 자, 이런 조명이라는 가격의 감소는, 그치? 이제 엄청 떨어졌잖아요. 800만 원이던 게 2만 원이 됐잖아요. 이게 세상을 밝혀줬어요. lit up. 밝히다. 자, 여기 나돈니 나왔습니다. 나돈니 나오면 얘는 부정어잖아. 그지? 부정어 나오면 도치돼요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것이 turn night,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day는 하루라는 뜻보단 낮이라고 많이 쓰이죠. 밤을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얘가 또 우리한테 허락해줬네. 뭘 허락해줬어요? live and work, 살고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큰 건물에서. 그런데 어떤 건물이냐면 자연적 빛이 들어올 수 없는 큰 건물이요. 건물 안에 내부 이 교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실 같은 경우는 다 조명을 끄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데 우린 불 켜서 공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의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 비용, 인공 조명의 비용이 had not dropped,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여기 0이잖아. 거의 0원에 가깝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인 거죠. 그지? 여기 이 문장이 만약에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높아지면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 가정법인데요. 여기 우드 동사 원형이고 헤드 PP예요. 자, 원래 보세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아래 시제 3개 써놨는데, 보세요. if하고 if절이랑 주절이랑 자리가 바뀐 것 뿐이거든? if, 주어, 헤드 pp잖아,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주어, would, 동사 원형이죠. 그럼 얘 무슨 시제야? 가정법? 아니, 혼합가정법이죠. 요거야. 근데 선생님이 혼합가정법 어떻게 구별해요? 할 때, 여기에 now나 today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이거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을 만약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 지문을 설명하면서 하셨다 그러면 얘는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고 혼합가정법이다. 얘랑 섞인 게 혼합가정법이잖아. 그치? 혼합가정법이 써있다. today도 있고 그치? 명확히 혼합가정법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셔야 해요. 여기. 어쨌든 가격의 하락에 따른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뭘까?
A, 그 다음에 31번 갑시다. 자,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 어떤 좋은 돌봄을 제공해주는 가장 좋은 측면,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는 거래. make sure 계속 나오죠. 자, 뭘 확실하게 하는 거냐면 이 동물의 필요가, 이 동물이 요구하는 바가 are being met. 여기서 met은 우리 meet이잖아. 이 meet이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satisfy랑 같아요. 자, 다시 이 동물의 필요가 충족되어질 수 있다는 거래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키울 때 이 동물을 잘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이 필요라는 거 있잖아. 먹이, 그 다음에 뭐 배설하는데, 뭐 이런 거, 뭐 산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동물도요, 어떤 통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동물인데요, 충분한 음식을 얻지는 못하고, 또, 충분한 음식은 얻지만,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죠? 다시 봐봐. 충분한 음식을 하지만, doesn't know, 알지 못해요. 언제 음식이 또 나타날지. 그리고, 지속적인 스케줄을 볼 수가 없어. 주인이 나 먹이 언제 주지?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동물은 아마 경험할 거예요. distress. 아까 distress 뭐였지? distress 어디서 나왔지? 그 자기 의심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괴로움이지. 그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통제력을. 어떻게? 보장함으로써. ensure, 보장하다지. 자, 뭘 보장하냐면, 우리의 동물의 환경이 예측 가능하다. 야, 너 동물, 내가 기르는 너 동물, 내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정확한 시간에 밥 줄게. 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어떤 물? 이용 가능한 물이 있어요. 뒤에서 주식합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지? 그럼 얘가 예측할 수 있잖아. 여기 가면 항상 물이 있더라. 나는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또 음식이 항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리고 저녁에 산책하고 갔다 오면 항상 먹을 걸 주더라. 라는 게 동물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어떤 장소야? eliminate, 이거는 배설하다. 원래는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 배설하다라는 뜻이고요. 아니, 원래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내 몸속에서 내보내서 제거하는 거니까. 항상 내가 배설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더라 라는 걸 아는 거지. 뭐 없이 having hold things. 여기 이 things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안에, 그치, 뱃속에. to the point of discomfort. 내가 불편할질 때까지. 왜냐면 나는 아무 때나 화장실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뱃속에 내 배설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동반자는 주인이겠지. 이 사람은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요. 지속적인 감정적 지지, 감정적 양육,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사랑을 one moment, 한순간에는 주고 withholding love the next. 다음을 위해서 사랑은 withhold는 주지 않고 하는 것보다. 그지? 지금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되게 이뻐하다가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얘 신경도 안 써. 그런 거 말고 지속적인 감정적 지지. 나는 항상 널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우리가 기르는 이 동물들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들은 더 자신감과 진정, 그치? 마음이 진정된 거, 고요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보세요. 자, 일관적인 보살핌이 왜 중요해? 동물들이
32번. 자, 한 아이가 화가 났을 때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 뭘 시키는? calm them down이죠. 여기 them은 꼭 여기 들어있어야 돼. calm down them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립니다. 대명사는 항상 요 사이, calm down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을 하는데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왜곡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디스토션이 아니네요. 산만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from the feeling they are having.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분. 그치? 나 되게 짜증나서 막 울려고 하는데 이 기분에서 산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뭘 주냐? 어떤 것을 줘요. 해야 할 것, 손과 입으로. 그리고 이동시켜요. 그들의 집중력을 whatever was upsetting them, 그들을 화나게 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지? 막 얘가 짜증내고 있으면 먹을 거 주면 얘가 지금 짜증내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손과 입으로 뭔가를 하니까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해됐죠? 만약에 그 선택된 음식이 또한 어떤 간식으로 보여진다면, 예를 들면 스위트, 뭐 단 것, 그 사탕 같은 거, 그리고 비스켓과 같은 그런 간식으로 여겨진다면, 그럼 그 아이는요 will feel treated, 대접받는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happier, 더 행복해지겠죠. 근데 단기간, 그지? 더 짧은 기간이니까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음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얘가 주어, 동명사 주어 하는 것은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음식으로 아이를 달래는 것, 그지? 이것은요, can be harmful, 해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빠르게 배우기 때문에. 뭐라고? 그 음식이 감정을 manage, 다루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거든. 나는 기분 안 좋으면 먹으면 돼. 이런 걸 심어주게 된다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리고 나면 우리가 삶을 go through 하면 겪다거든. 삶을 겪어갈 때요, 우리가 짜증난, anxious, 긴장한, 아니면 단지 그냥 지루할 때조차도 우리는요, turn to, 아까도 나왔는데 rely on이랑 같아요. 의존하다지? 자, 우리는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더 좋게,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도록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음식을 통한 감정 통제의 장단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장점은 뭐야? 장점은 어디 나와 있죠? 2번 문장, 3번 문장이 장점이지. 그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단점은 장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장점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단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장점도 분명히 위에서 언급해줬어요. 그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좋다. 그지? 애들 막 사람들 많아서 짜증내고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과학자들이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그 개구리의 조상들은 water dwelling이래. 물에 사는, 그죠? 물고기 같은 동물이래요. 자, 첫 번째
개구리와 그들의 친척들은 얻었거든? 뭘 얻었냐면 능력을 얻었어요. To come out on land. 땅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 그치? 개구리 생각해보세요. 땅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즐길 수 있어. 기회를. 무슨 기회지? For food. 음식과 그곳에 있는, 이 그곳은 랜드예요. 땅. 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은신처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물 속에 라는 거죠. 아, 그러면 개구리들이 어쨌든 물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었다. 물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얘네들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자, 물과 연결이 있는 이유 봅시다. 첫 번째, 개구리의 폐는 작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것의 산소를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어. 뭐 해서? 숨 쉬어서. 그것의 피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숨을 폐로만 쉬면 물속에 못 있겠지. 숨을 못 쉬잖아, 물속에서는. 폐로 숨 쉬면. 근데 물 밖으로 나와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하려면 폐도 사용하지만 물속에서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피부로 숨을 쉬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숨 쉬는 것은 적절하게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 개구리의 피부는 반드시 촉촉해야만 해요. 그지? 이거는 습한이지. 습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해요. 숨을 폐로만 쉬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개구리도 반드시 남아있어야 돼. 어디에? 물 근처에.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얘가 take a dip. 약간 몇 방울 얻을 수 있어요.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 하면은 이따금씩 한 번씩 이 말이죠. 뭐 하려고? Keep from drying out. 이거는 dry out은 마르다잖아. 마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요. 그러니까 물 근처에 있어야지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물 근처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또한 그들의 알을 물 속에다 낳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물고기 같았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이야. 여기에서 이 did가 대신하고 있는 건 laid겠지. 낳았던 것처럼. 원형은 당연히 lay예요. lay가 원형인데 과거형이니까 지금 laid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은요. 근데 어떤 알이야? 물속에서 낳아진 그 알은 반드시 물 생명체로 발달을 해야만 하지. 그치? 내가 물속에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 생명체여야 돼. 올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들이 생존하려고 한다면. 자, 개구리에게 있어서요. 메타모르포시스 밑에 보면 탈바꿈. 우리 이거 나는 과학 시간에 변태라고 배웠거든. 근데 요즘에는 변태라고 안 한다며? 뭐라 그래? 탈바꿈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변태는요. 제공해줘요. 뭘? 다리를 제공해준대. 근데 뭐와 뭐 사이야? Between A and B예요. 물에 사는 어린 형체. 그죠? 이것은 우리를 올챙이라고 하고요. 그것과 땅에 사는 성체. 이거는 개구리죠. 개구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 보시면 개구리가 물과 뭇, 그치? 랜드니까요. 두 군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전략, 이걸 말하는 거네. 그죠? 얘는 주제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해 간 과정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합니다. 예, 가주어네요.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distinguish 하면 구별하다지.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뭐와 뭐 사이냐면 being legally, 법적으로 be allowed니까 허락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뭐 하도록? 무언가를 하도록. 그치? 법적으로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초록불이 켜지면 길 건너도 돼. 건널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이거랑 between A and B니까 이렇게 두 개. 사실적으로 being able to go and do it. 내가 갈 수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대. 봐봐. 뭐와 뭐 사이냐면 일단 여기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니까 우리 아래까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자, allow, 법은요, could be passed, 통과될 수 있어요. allowing everyone, 모두를 허락하는 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바란다면, 원한다면, 달리는 거 할 수 있어. 봐봐, 여기에서 allow라는 동사가 여기 to 여기에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중간에 끼워 들어간 거고, 이 allow라는 동사는 뒤에 to 쓴 거예요. 여기도 지금 위에도 allow랑 to 같이 썼잖아. allow는 뒤에 꼭 to가 있어야 돼. 다른 지문에서 allow 문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to를 골라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허락해 주는데 뭐 하도록 허락해 주냐면 1마일을 달리도록 2분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 10km를 1분 동안 달릴 수 있어 라고 법을 제정해버린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내가 달리는 게. 근데 봐봐 여러분, 10km를 1분 만에 달릴 수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절대 못 달리잖아, 그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요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would not increase, 증가시키지 못해요. 뭘? 그들의 효율적인 자유를요. 왜냐하면 비록 그렇게 하도록 허락된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여기서 가리키는 건? to do so. 그렇게 하는 건 뭐지? 1마일을 2분에 달리는 거. 내가 1마일을 이걸 지금 할 때마다 찾아봤거든요. 1마일 1.6km. 자, 1.6km를 2분에 달리는 거, 그게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신체적으로 incapable이야. incapable. 할 수 없는 이지.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6km를 1분 동안 달리는 거 절대 못한다라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됐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having minimum of restriction, 자, 최소한 네, 제한을 가지고 최대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is fine,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놓고 가능성이 최대로 커지는 건 그건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 현실에서요, 현실적인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갖지 못해. 어떤 기회냐면 either or이죠. either A or B.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들이 되도록, 여기도 to지, 되도록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것과 또 제한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도록. 어떤 모든 것이지? 그들이 할 것이 허락되어지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 이 두 개를 가질 기회를 다 갖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야. 다시 보세요. 이 문장이 좀 어려워요.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사람들이 모든 기회를 다 갖지 않는데,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거냐면 A 또는 B야. 첫 번째,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건 100% 다 할 수는 없어. 두 번째, 그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내가 할 수가 있잖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될 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제한돼 버려, 법으로. 그런 경우는 두 개는 없다는 거지.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제한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효율적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그럼 효율적 자유라는 건 뭘까? 효율적 자유. 자, 뒤에 나와요. 효율적 자유는 의존합니다. 사실 수단과 능력을 갖는 거예요. 무슨 능력?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 effective freedom을 가리키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지는 것. 자,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 자유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방금 지금 말했던 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다 제한되는 것도 없고 다 허용되는 것도 없다. 그리고 허용된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랑 내가 할 수 있는 그 법적 제한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치? 달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가봅시다. 35번. 자,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해서 또 나오네, 올라오. 자, 허락합니다. 음악가들에게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ake matters는 문제를 잡아 들으래. 어디에다가? 그들의 손 위에다가. 그럼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문제를 내 손에다가 받아 들어라 라는 말은 네가 네 손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죠. 그치? 여기서 문제를 처리하다. 하도록 허락하고 있대. 음악가들에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gone are. 자, gone은 pp형이잖아요. go, went, gone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고 얘가 주어예요. 그럼 뭐야? The days 삐리리리리 are gone이에요. 얘가 보어예요. 도치돼 있네. 그죠? 도치돼 있는 문장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도치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면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다 그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이 gone이 여기다 is를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 요거 얘 동사 맞니? 이게 틀리지. 왜냐면 the days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are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도 변형하시냐면 얘를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꿔. 도치가 아닌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The days of musician waiting for a gatekeeper at 여기까지 온 다음에 are gone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겁나 길잖아. 그러니까 뒤로 보내버린 거야. 도치 시켜버리고. 자, 어떤 날들이 가버렸냐면요. 음악가들. 자, 게이트키퍼가 뭐야? 문지기죠, 문지기. 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 음악가들인데 어디에서? At a label of TV show. TV show나 어떤 라벨 같은데 라벨이 뭐냐면 음반사거든요. 음반사? 레이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치? 누가 뭐 차렸다 할 때 레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to say 말하려고요.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그들이 자, be worthy of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내가 자, 스포트라이트는 주목을 받는 거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송사 들어갈 때 창문 쭉 내리고 나 가수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러던 시절은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요. 너는 you don't need 필요가 없어. ask for 요청할 필요가 없죠. 뭘? 허락을요. 자, 뭐 할 허락이야? 팬 베이스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가 가수야. 우리 기획사한테 우리도 팬덤 좀 만들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자 no longer이니까 또 더 이상 뭐만 안 타지? 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Pay thousands of dollars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팬클럽 만들어주세요 하고 돈을 쏟아볼 필요가 없대. 얘 빼버립니다. 3번 문장. 4번 매일매일 음악가들은요 are getting their music out. get out이지. 그들의 음악이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수천 명의 청자에게 뭐 없이? 어떤 외부적 도움 없이. 그치? 뭐 내가 신인 가수야. 막 혼자서 작사 작곡 다 해. 그러면 기타 하나 들고 영상 찍어가지고 쇼츠에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자 딜리버는 배달이잖아. 그치? 배포하면 돼요. 팬들한테 직접적으로. 근데 뭐 없이 허락을 요청하는 것 없이 또는 외부적 도움 없이 뭐 하려고? 노출을 받으려고 또는 수천 명의 그 들어주는 사람과 연결하려고 회사한테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소재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서브젝트 이렇게 써있지. 뮤지션의 음악 전달 방법의 변화하잖아. 어떻게 변했다는 거야? 외부적 도움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로
네, 됐으면 뒤에 넘겨서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난 이렇게 짧은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금방 끝나잖아, 질문이. 자, 거의 모든 주요한 스포츠적인 활동은 are played 경기됩니다. 공을 가지고. 그쵸? 스포츠 중에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되게 많죠. 그 게임의 규칙은 항상 포함합니다. 규칙들을요. 근데 무슨 규칙이냐면 그 공의 종류예요. 근데 허락되어지는 공이지. 그지?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하는데 농구공 쓸 수 없듯이 그 공의 종류가 정해진다는 거야, 규칙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이즈와 무게로 시작을 한대요. 공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 공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이거 stiffness니까 뻣뻣함이에요. 자, 뻣뻣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래 단단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얼만큼 이게 뻣뻣한지, 견고한지 이것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공은 아마 가질지도 몰라요. 올바른 사이즈와 무게를. 그치? 자,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의 크기, 무게 정확하게 딱 나왔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hollow ball of steel, 강철의 속이 텅 비어있는 공으로 만들어진다면. 그죠? 야구공이랑 똑같아. 크기, 무게가 같은데 강철로 만들어졌고 안에가 비어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뻣뻣하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가벼운 폼, 우리 PFORM 아니고요. 이건 form이잖아. 어떤 형태, 형성 이런 뜻이고 폼이잖아. 이 폼이 스티로폼 할 때 폼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고음으로 만들어진다면 근데 무거운 중심추가 있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안에다 추를 하나 넣었어.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너무 소프트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크기와 모양과 재질과 질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이러한 뻣뻣함과 함께 공은 무슨 필요가 있어? 적절하게 바운스, 튈 필요가 있어요. 공이 튀어 오르는 거예요. 자, solid rubber. 이 견고한 고무공은 여기서 전해야 되겠네요. 고무공은 너무 잘 튀겠죠. For most sport,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리고 이러한 고체의 공은 어떤 공이야? Made of clay. 클레이로 만들어진 공은 전혀 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무로 만들어지면 엄청 잘 튈 거고 클레이 찰흙 같은 거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얘는 안 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요 스포츠 활동에 사용되는 공에 대한 규칙들 이거죠. 공에 대한 규칙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세 번째, 무게, 재료. 요거까지 보셔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크기와 모양과 무게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재료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37번. 자, 만약에 너가 써야 해요. 뭘 써야 하냐면 수학 방정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너는 아마도 wouldn't write 쓰지 않을 거죠. 이렇게 쓰지 않지. 28 더하기 14는 42와 같다.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잖아, 우리도. 그지? 그것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글쓰기에는. 그리고 어려워. 뭐 하기에? 빠르게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 28 더하기 14는 42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이게 지금 수학 방정식을 이렇게 말한 거죠. 자, 화학은 똑같아.
그럼 자, 이 문장의 위치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서 수학 얘기했고 이 뒤로부터는 화학 얘기를 하겠죠. 화학도 같다. 화학자는요 써야 해요. 화학식 항상 쓰죠. 그지? CO2 아니 네, 이런 거 뭐 더하는 거 막 쓰잖아요. 그것은요 너무 오래 걸려요 쓰는데. 그리고 읽는데도 오래 걸려. 만약에 너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스펠링으로 써서 나타낸다면, 그죠? 그지? 막 공식 있잖아. 과학 되게 싫어했거든. 나는 과학 되게 싫어했는데 화학은 되게 재밌는 거야. 막 재밌더라고 그런 화학식. 지금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막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렇게 쓸 때 보면은 막 뭐 더하기 뭐 하면은 막 무슨 물질 되고 막 이런 화학식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만약에 다 스펠링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거를 C라고 나타내는데 CO2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끝날 것을 얘를 이 C를 막 카본 하이드 막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길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상징을 사용해요. 뭐처럼? 우리가 수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 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야? use symbols지. 그치? 상징을 사용하고 symbols.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학적 공식은 자, 리스트로 하고 있어요. 목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모든 원소들을. 근데 그 원소가 뭐냐면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병렬 구조는 얘 uses랑 앞에 있는 list랑 병렬이네요. 사용합니다. 작은 숫자를 사용해요. 어디에다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그 원소의 상징. 그치?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 이렇게 이를 쬐끄맣게 쓰잖아요. 뭐 하려고? stand for. 나타내려고요. 그 원소의 수를요. 그지? 그 원소의 원자죠 이거.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려고 아래 쬐끄맣게 오른쪽 아래에다가 숫자를 쓴대요. 예를 들어 화학적 공식, 자, 물에 대한 화학적 공식은 H2O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 분자는 자, is made up of까지, of 빼먹으면 안 돼요. 뭐뭐로 구성되다. 자,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개의 수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죠? 수소 원자와 그리고 한 개의 산소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H2O를 이 하이드로젠 두 개랑 옥시전 한 개다 이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얘를 이렇게 나타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문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화학자들이 화학기호를 사용하는 이유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읽고 첫 번째 여기 써보면 안 되겠다. 1 지울게요. 읽고 쓰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줘. 첫 번째가 읽는 거고 두 번째가 쓰는 거니까요. 이 두 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기호를 사용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해석해 봅시다. 아주 쉬워요. 네. 가주어, 진주어죠. 뭐가 아주 쉽냐면 overestimate 하기는 게 쉽대. 그러면 얘는 과대평가하다예요. estimate가 평가하다니까 과대평가하는 게 쉬워요. 뭘? 한 정의의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게 쉽고, 자, 얘는 underestimate잖아. 얘는 과소평가하는 거야. 자, 뭘 과소평가하냐면 value 가치. 자, 작은 향상을 만들어내는 것의 가치.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엄청 큰 사건, 그지? defining moment. 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 난 하루에 단어를 무조건 10개씩 외워야지. 10개. 매일 외우는 이런 거는 되게 무시한다는 거죠. 그치? 과소평가한다는 거야. 너무 자주 우리는요, 확신시켜요. 우리 자신을 뭐라고 확신시키냐면 이 엄청난 성공이 엄청난 행위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
무슨 말이냐면 나 시험에서 1등급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그럴 거 할 거면 진짜 엄청난 힘이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 살을 빼는 것이든 아니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put pressure 압박감을 줘요. 어디에다가? 우리 스스로에다가. 뭐 하라고? 엄청 자 earth shaking이니까 땅을 흔들 만한 향상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준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 1등급 받으려면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한편 자 1%씩 향상하는 것은 특히나 주목할 만하지 않죠. 그지? 아까 말했잖아. 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해. 10개 뭐 안 하면 내일 20개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 하지만 얘는요 훨씬 더 여기 뭐는 아니고 훨씬이지 비교급 강조요. 훨씬 더 의미 있어요. In the long run 결국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1%씩 향상해야지 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작은 향상의 차이가 그지? 작은 향상의 차이점이 우리의 can make over time 이렇게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세요. 작은 향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is surprising 놀랍다. 당연히 여기 surprised 하면 안 돼. 알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차이점이잖아. 사물이잖아요. 그죠? 사물일 때는 ing 써야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일 때만 ed 쓰는 거야. 자, 여기에 어떻게 수학이 works out, 작동하는지 예시가 있대. 자, 만약에 너가요, 1% better each day야. 하루에 1%씩 나아지는 거야. 하루에 1점씩 올려야지 이거야. 매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너는 자, end up 결국 뭐뭐이다지. 결국 뭐가 되냐면 37배 더 나아진대. 너가 그것을 다 끝마친 그때. 그쵸? 내가 하루에 1%씩만 더 잘해질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37배가 올라간대요. 자, 근데 반대로. 역으로 이 말이니까. 반대로. 만약에 너가 1%씩 매일매일 더 악화되는 거야. 여기는 더 안 좋은. 비교급이잖아. 안 좋은. 1년 동안 더 안 좋아진다면 너는 거의 감소할 거예요. 어디까지? 0까지. 그죠? 이렇게 안 좋다는 거죠. What starts 시작한 것이네. 여기 것. 시작한 것. As a small win. 작은 승리로 시작한 것 또는 사소한 실패로 시작한 것이 as up 더해집니다. 어떤 것에? 훨씬 더 많은 것에 더해집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보시면 매일 하는 작은 승리의 가치잖아. 그치? 매일매일 하는 작은 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예요. 이걸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 작은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의 가치. 39번. 자, 지속된 인종의 생존은 can be explained,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설명되냐면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무슨 능력이야? 적응하는 능력이지. 우리의 환경에. 그럼 인간종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적응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may have lost,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고대 조상들의 생존 기술을. 그렇지만, 자, 반면에 생존 기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반면 우리는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그들이 they have become 어떻게 된 거? 필수적으로 된 이 말이지. 필수적인. 이 데이는 이 기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기술, 뭐 야생 동물로부터 생존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더 이상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한테 필수적인 새로운 기술을 우리는 얻고 있어요. 오늘날 between A and B 어디까지죠? And the skill we now have 여기까지네요. 그치? 자, between A and B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때 가졌었던 이거는 한때 가졌었던 기술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사이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자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주 많이 rely on 이잖아. 의존하고 있어서. 어디에? 현대 기술에. 그치? 우리는 지금 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습득해야 하는 기술은 뭐야?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작동시키는가 이거고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한테 필요했던 기술은 뭐 맹수로부터 살아남는 법 막 이런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러므로 너가요 야생 와일드네스는 야생이에요. 야생으로 자 head of head가 동사로는 향하다 라는 뜻이니까 향할 때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 뭘? 그 환경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야생 뭐 캠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막 오지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준비를 막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넣어봅시다. 여행을 하기 전에요. 조사해라. 명령문이네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원주 거주자들이 dress 입는지, work 일하는지, 그리고 먹는지를. 그렇지? 야생으로 갈 때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적응했는가? 그들의 방식에, 삶의 방식에 적응했는가는 여기까지가 주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는 will help you 널 도와줄 거래요. 이해하도록 그 환경을. 그리고 허락해 줄 거래. 자, allow랑 understand가 병렬이에요. allow 나왔으니까 뒤에 또 to 보이죠? 너를 허락해 준대. 고르도록 최고의 장비를.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해주냐면 올바른 기술을 배우게 해준대요. 그럼 여기 병렬은 learn이랑 select가 병렬이겠죠. 여기. 자, 이러한 이것은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생존 상황이 발생하거든. 언제? 일련의 사건을 결과로서 발생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Could have been avoided. 여기. 피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야. 준비만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보통은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기술의 파악의 중요성이지. 살아남으려면. 왜냐면 우리는 그러한 기술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치? 생존 기술을.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40번. 자, 한 연구에서 조사자들이 한 쌍의 그 낯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거야. 자, 뭐라고 요청했냐면 to sit down. 자, 앉아주세요. 방 안에. 그리고 대화를 나눠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방의 절반에는요 셀폰, 휴대폰이 was placed, 놓여져 있었어요. 어디에? 그 근처에 있는 탁자 위에. 그리고 절반에게는요 휴대폰이 존재하지, 이게 존재하는이니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방에 사람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탁자 위에다가 휴대폰을 넣어준 거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자, 대화가 끝난 후에 연구자들은 물어봤죠. 그 참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여기서 끊어졌네. 자,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거 서로니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 너와 대화를 나눈, 이렇게 둘이 나눴는데 대화를. 너희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 휴대폰이 그 방 안에 존재했을 때 참가자들은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어? 그들의 관계의 질이 was worse, 더 악화됐대. 그지? 이거 배드의 비교급이잖아. 그러니까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뭐보다? those who, 사람들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휴대폰이 없는 방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보다. 아,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이쪽에 여기가 대화의 질이 더 좋았다는 거지. 그죠? 자, 그 쌍, 어떤 쌍이냐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방에서. 근데 휴대폰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그 쌍은 생각했네. 그들의 파트너가 덜 공감을 보여준다고요. 그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치? 공감할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요. 항상 생각해라. 명령문이네요. 너가 앉아있다고. To have lunch. 점심 먹으려고 친구랑. 그리고 너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그치? 친구랑 얘기하는데 집중하려고 휴대폰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휴대폰 딱 올려놨어, 테이블에. 너는 you might have felt good. 좋게 느낄 수 있죠.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치? 아, 나 핸드폰 안 보고 친구한테 집중했어. 할 수 있어요. 왜냐? 너는 you didn't pick it up. pick it up. 그 휴대폰, 이거는 폰이죠?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거든. 자, 여기요. 이 부분 pick up it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it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운데 꼭 들어가야 돼.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너의 메시지를 체크하려고. 그치? 메시지 안 봤어. 카톡 왔는데 보지 않았어. 친구랑 대화만 했어. 밥만 먹었어. 하지만 너의 이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여전히 hurting, 상처를 주고 있어요. 당신의 관계에. 누구와의 관계?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랑 대화했을 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대. 그건 그럴 수 있지. 근데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여기다 내려놨어. 카톡 와도 확인 안 했어. 전화 와도 안 받았다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안 좋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존재. 휴대폰의 존재요. 이 존재가 약화시킵니다. 자,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든대. 심지어 어떨 때에도 휴대폰이 무시될 때에도, 그치? 휴대폰을 내가 집중하지 않았어. 휴대폰 무시했거든. 그래도 존재라는 것 자체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